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89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코일 피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 스케치를 할게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지름 2, 거리는 10. 네, 아직 완전 상태가 되지 않았죠. 완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와 위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크기 치수, 위치 치수, 또는 구속 조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부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가로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이 세로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점을 수평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스케치 마무리. 네, 코일. 이 코일 기능은 수입과 유사한데 수입은 경로와 단면 스케치가 필요했지만 코일 같은 경우에는 단면 스케치만 있어도 돼요. 코일 클릭. 그럼 프로파일. 단면 스케치가 인식이 자동으로 됐고 축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저희는 이 Y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형태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기능이에요. 단면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나선형의 스프링이나 나사부를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코일의 크기, 피치 7, 회전은 5로 하도록 할게요. 5. 여기서 말하는 피치는 지금 이 단면이 1회전, 360도 회전을 했을 때 그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5회전으로 확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교재 89페이지를 보시면 기계 설계에서 이 제품의 형상을 만들 때 이런 수나사부나 앞나사부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나사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겉의 모습만 이렇게 나사산의 형태를 표현만 해요. 근데 3D 프린터로 이런 볼트와 너트를 출력을 할 때에는 실제 이런 뾰족뾰족한 모습이 표현이 돼야지만 볼트와 너트로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코일 기능으로 실제 나사부의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 부품, 네, 스케치 우측 면도에 파이 5. 네, 이렇게 지름 5짜리 원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 네,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정면도에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절단 모서리 투영하고 이 모든 선들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나사부니까 삼각형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크기는 규격집을 따로 보지 않고 그냥 임의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사산의 크기 그냥 0.5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점과 이 점의 크기도 여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끝점과 이 선의 중간점을 수직선상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단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코일, 그 다음 축, 이 원통의 중심축 X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가운데 X축이 없다면 그냥 스케치로 중심선을 그리셔도 돼요. X축.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도록 주고, 나사산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피치, 한 바퀴 회전했을 때의 그 거리값 한 0.5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규격집을 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확인. 이런 식으로 실제 나사의 모양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기계 설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사산을 표현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코일 지우도록 할게요. 교재 9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0페이지에 스레드, 이 기능을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면. 그 다음 전체 면의 나사산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길이를 해제를 하고, 이 완전 나사부까지의 그 거리 또는 간격을 조금 띄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사양, 나사의 규격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쪽 부분이 나사부이다 라고 이제 표면의 재질만 변경을 해서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나사부를 표현을 할 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스레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나사부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 9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평면도에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원의 크기 20,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마찬가지로 20. 엠보싱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평면, 클릭, 우측면도 첫 번째 클릭, 꼭지점, 노란색 점, 드래그, 옵셋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는 25. 네, 지금 교재 91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작업 평면의 스케치. 네, 이전에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 텍스트 기능은 방향을 내가 직접 지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형상 텍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형상 텍스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리고 연습이니까 정확한 위치는 잡지는 않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형상 텍스트, 이쪽 선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 92페이지 문자를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입력을 하고 확인. 편집을 할 거라면 더블 클릭을 해서 방향을 뒤집으면 돼요. 뒤집고 확인. 다시 한 번 더 방향 뒤집고, 문자를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확인. 네, 이런 식으로. 네, 엠보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자가 피처 내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모두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출. 스케치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로. 차집합. 네,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확인. 네,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 와이어 프레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내부에 문자가 파여지긴 하는데, 문자의 형태대로 파여지긴 하는데, 이 내부를 보면 이
원통의 곡률을 따라서 돌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직각의 형태로 돌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엠보싱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엠보싱 클릭, 프로파일, 문자 클릭, 합집합은 더하는 거고 차집합은 이제 빼내는 거죠. 네, 차집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목하게 이쪽 부분을 파낼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한 1mm, 2mm 정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2mm 확인. 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시는 분들, 방향을 바꿨는데도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글꼴이 잘 인식이 안 되거나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글꼴, 네, 글자 스케치 2번 스케치 편집 눌러서 이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문자의 글꼴을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굴림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글꼴 글씨체에 따라서 엠보싱 기능이 사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엠보싱, 프로파일 다시 선택을 하고 차집합, 방향 지정하고 확인, 방향 바꿔서 이제 안쪽으로 파낼게요. 확인. 이런 식으로 파낼 수가 있습니다. 돌출과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이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뷰, 비주얼 스타일, 와이어프레임.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잘렸었지만 이 엠보싱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 이 곡률에 따라서 동일하게 파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돌출로 파내시거나 엠보싱으로 파내시거나 이 파여지는 형상 이해하시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파내시면 됩니다. 연습 도면을 이제 모델링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응용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